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결에 갑자기 소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님은 꿈결이러니 하고 살그머니 눈을 떴다. 휘영청 밝은 달 앞에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휘잉, 드르륵. 리시오. 마님 조용히 계세요. 아까 낮에 본 꺽스입니다. 아니 너 근데 이 밤에 내 방은 웬일이냐? 마님이 너무 아름다워 밤이 되길 기다리다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럼 헤어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 뒤에서 밝은 달빛이 비치는 바람에 얼굴은 도통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만 그림자처럼 보였다. 순간 머슴은 마님을 겁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마님은 뿌리칠 겨를도 없이 꺽쇠의 힘에 눌려 옴싹달싹 할 수 없었다. 그런 순간 너무 밝은 달이 너무나 슬프기만 했다. 그러나 마님은 너무도 오랜만에 남정네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도 뜻밖이라 놀랐지만 이제 와서 어쩔 건가. 절개를 잃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을,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꺽쇠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서둘러 나갔다. 마님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체처럼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님과 꺽쇠가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낮에 이웃집 최진사댁 심부름으로 왔다가 마님과 눈이 여러 번 마주치는 바람에 마님은 꺽쇠를 의식하고 이내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평소 최진사 댁에서 자주 심부름을 보내는 바람에 평소 안면이 있는 터라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눈이 여러 번 마주치는 바람에 마님도 민망하여 피한 것이다. 밤에 꺽쇠가들이 닥치리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댁 마님은 홀로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사냥을 가서 노루를 쫓다가 그만 말에서 낙상을 하는 바람에 목을 다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다. 작년에 3년상을 치르고 탈상을 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홍진사와 친분이 두터운 최진사 댁과 남다른 우애와 막역한 사이로 자주 왕래한 터라 그 집 종들이 마님 댁을 심부름차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꺽쇠가 최진사 댁 심부름을 주로 하였는데 물론 힘을 쓰는 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해온 것이다. 최진사 댁은 청나라에서 온 진귀한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홀로 사는 홍진사 댁 마님을 가엾이 여겨 선물을 자주 한 것이다. 그러던 차에 꺽쇠란 놈이 이 댁 마님에게 평소 흑심을 품은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마님은 평상시 꺽쇠가 힘이 좋고 머슴치고 얼굴도 잘생긴지라 집에 자주 드나들 때마다 눈길이 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던 중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님은 방으로 피해 들어간 것이다. 마님도 내 맘과 같은가. 나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홍조를 띠고 방으로 들어가시니. 꺽쇠는 그런 마님의 행동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어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마님도 역시 집에 와서 일하는 꺽쇠를 볼 때마다 남자다움을 느낄 때마다 꺽쇠에게 마음이 들킬까봐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일이 빨리 방으로 찾아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다음 날 저녁에 꺽쇠는 마님방을 또 찾아들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요. 아니 너 이런 식으로 자주 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마님, 오늘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오라 마님께 확인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님, 어제 제가 갑자기 찾아 들어간 것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마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님 어떠세요? 마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로 하는데 아닙니까요? 마님은 흐린 등불에 불빛이 파르르 떨리듯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꺽쇠야 그런 소리 마라. 내 어찌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꺽쇠를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들렸다. 마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님을 와락 끌어안으며 쓰다듬기 시작했다. 마님은 꺽쇠의 마음을 아느냥 꺽쇠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채취로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음, 음. 마님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마님은 이 기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영원히 깨지 않길 바라보았다. 꺽쇠는 마님이 그대로 자기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걸 보고 더욱더 충실한 밤을 보냈다. 마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러면서 마님은 꺽쇠를 따뜻하게 포옹으로 답을 대신했다. 꺽쇠도 다정히 안아주었다. 마님이 잠이 들자 꺽쇠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꺽쇠는 싸늘한 바람이 싫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무대뽀로 들어가 시작되어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늘 마님을 보니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마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님은 아침을 맞이했다. 어제 저녁에 꺽쇠와의 일이 생각나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세월 남편 홍진사하고는 이런 달콤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마님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심 오늘 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꺽쇠와는 아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용모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심성도 착하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한편 꺽쇠는 최진사댁 일을 하면서 몸은 최진사댁에 있지만 마음은 홍진사댁 마님한테 가 있었다. 일을 빨리 끝내고 저녁을 기다려야겠다. 그런데 오늘따라 시간은 왜 이리 가지 않는 것일까? 해는 아직도 중천에서 서산에 기울어 초경이 되기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서둘러 일을 끝내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해지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렸다. 마님 역시 하루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청을 서성이다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보다 혼자 희죽희죽 웃다가 자기가 웃는 모습에 기겁을 하며 정신을 차려보기도 했다. 서로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마님은 다저녁에 단장을 하며 옷매무새도 만져보며 꺽쇠를 기다렸다. 꺽쇠 역시 한달음에 달려 마님 방문 앞에 와 있었다. 마님, 작은 목소리로 꺽쇠는 마님을 불렀다.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열리며 마님이 꺽쇠를 방으로 들였다. 마님은 막쇠가 오길 기다리며 주안상까지 준비를 해두었다. 꺽쇠는 이를 보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마님, 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내가 오면 목이라도 축이라고 준비해놨다. 천천히 먹으렴. 마님 황송합니다. 그래 우선 내가 한 잔 따라주마. 아, 예. 벌컥벌컥. 꺽쇠는 술을 연거푸 마셨다. 아닌 게 아니라 뛰어오느라고 갈증도 났겠거니와 오늘은 왠지 맨정신으로 마님을 안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동안 욕정에 마님에게 들이댔지만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님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오늘따라 날씨도 좋아 달빛이 영창까지 들어와 마님과 꺽쇠를 비쳤다. 꺽쇠야 오늘은 달도 밝고 바람도 솔솔 불어 참으로 좋구나. 네, 마님. 날씨도 좋고 마님도 좋습니다. 제가 말을 할 줄 몰라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 모대수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둘은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다가 상을 밀어놓고 서로 미래를 즐길 준비가 다 되었다. 꺽쇠는 마님을 살포시 안아 이불 위에 뉘었다. 마님은 오늘도 꺽쇠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꺽쇠가 마님에게 입맞춤을 했다.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꺽쇠의 목을 감았다. 그렇게 꺽쇠를 놓아주지 않았다. 꺽쇠는 그런 마님의 행동이 싫지 않았다. 마님은 꺽쇠가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애무하는 것을 느끼며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꺽쇠야, 네가 이리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니 너무나 고맙구나. 저도 마님이 제게 모든 걸 맡기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밤새도록 사랑에 집중하였다. 마님은 그동안 너무나 외로워서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러니 자연 왔다 갔다 하는 머슴 꺽쇠가 눈에 들어왔다. 누가 봐도 수려하게 생긴 생김새가 눈에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머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 생각하는 마음을 들킬까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방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누가 그랬던가. 아무리 무지한 머슴이라 해도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래서 꺽쇠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혹여라도 눈치를 채면 단단히 방비를 할까 두려워 그리했던 것이다. 마님은 꺽쇠가 들이닥칠 거란 예상을 못했던 거다. 허기야 남의 집 머슴이 무슨 방법으로 마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처음에 무작정 들이닥친 꺽쇠를 보고 저욱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밤새 생각해 본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은 것이다. 이제 이둘은 둘만의 사랑에 충실하기로 했다. 꺽쇠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대화를 몸으로 말하였다. 마님은 꺽쇠를 안으며 밖에 비치는 달빛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마님은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꺽쇠 역시 감히 마님을 안아볼 줄 누가 알았으랴. 그래, 한순간이라도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다행히 마님이 거부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 마님에게 감사한 마음에 더욱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꺽쇠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꺽쇠는 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님은 꺽쇠와는 다르게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좀 더 지속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님, 제가 항상 옆에 있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일랑 하지 말아라. 너와 내가 같이 있을 처지가 못 된다는 걸 너나 나나 아는 일 아니더냐?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꾸나.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 마님, 저도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마님 곁에서 오랫동안 있길 바랍니다. 그래, 그러니 조심해라. 누구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해주길 바란다. 누구라도 아는 날에는 너와 나는 죽은 목숨이다. 목숨을 걸고 만나는 것이니 매사 조심해야 할 거다. 예, 마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 남의 눈을 피하는 것도 서서히 무뎌지게 마련이다. 너무도 자주 마님댁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들었다. 그러던 중 마님댁 심부름 온 여종이 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궁금하게 생각되어 둘이 방에 있는 것을 엿보게 된 것이다. 방 안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뒹구는 것을 본 여종은 그 길로 최진사 댁에 이른 것이다. 발칵 뒤집혀 그 길로 그둘은 최진사에게 들켜버렸던 것이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마님은 오히려 담담했다. 하고 싶은 사랑을 했기에 미련이 없었다. 꺽쇠는 살려달라 울부짖다가 마님의 모습을 보고 이내 단념하였다. 금기를 건드린 둘의 최후는 처참했다. 꺽쇠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마님 역시 망나니에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우리 야담 잘 들으셨습니까? 모두의 눈길을 피해 밀어를 즐기던 그 둘이었지만 마님의 불길한 예감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마님은 시작부터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참극이 참으로 딱하다 하겠습니다. 시대가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야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